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자, 4주차 고난도 현대시인데 항상 기본 자세는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렇게 풀도록 한다. 자, 복습은 철저히 합니다. 수업 듣고 그날. 그 다음에 이제 이 4주차 수업에 뭐 독서 비문학 문제도 있고 문법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일주일 뒤에 5주차 들어가기 전에 이 4주차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4주차를 딱 완성을 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면 거의 한 달이지. 그래서 1주, 2주, 3주, 4주가 저 뒤에 7쪽부터 있는 이 수능 평가원 문제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풀고 메가스터디에 가서 무료 해설 강의를 참고하고 저 뒤에 어휘 문제도 있어요. 좋아요. 어휘 문제도 풀고 그래서 그때그때 복습을 해줘. 그러니까 이거 전범이야.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은 뒤에 7쪽부터 평가원 수능 실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 딱딱딱딱 한 권씩 완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습은 2번 정도를 일단 권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교육청이 있을 거고 재학생들은 3월 학평이 있고 4월 학평도 있고 6월 평가원도 있죠. 이전에는 한번 또 쭉 봐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놓으면 거의 알게 돼. 나중에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 이때는 쭉 훑어버릴 수가 있다고. 자, 일단 재수생들은 6월 평가원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걸 알 테고 재학생들은 이제 학평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업 들은 날 일주일 뒤에 복습 한번 딱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봅니다. 자, 가는 단편서사시 이야기시라고 할 수 있겠다. 단편서사시 이야기시 2005 수능에 나왔던 작품인데 이제 작년에는 인터넷 수능에 A형에 실렸어요. 그 다음 나 작품은 박용래의 겨울밤인데 요게 작년 6월 평가원 B형의 다른 작품으로 박용래 씨가 출제가 됐고 다 섬진강은 연작시야. 인터넷 수능 B형의 섬진강 연작시 중에 이제 일부 계속 나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강남대성에 있었을 때 그 선생님이 메이저 의대 못 간 애들 중심으로 객관화 수업 학생들이 이 제시문에서 답을 찾는 그런 수업을 해서 시마저도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다 해서 성공적인 수업이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2번 문제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 2번 문제는 이게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을 때 딱 처음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대비를 시켜줬는데 2번 문제는 2005 수능 17, 15, 17, 18번에 다 관련된 내용이야. 자, 2번 문제에다가 2005 수능 15, 17, 18번에 다 관련이 되고 국어의 출발은 일치 사실적 사고다. 다음 4번 문제는 이제 2005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이용학의 낡은 집이 곽재구의 은행나무랑 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을 했었는데 또 EBS 교재에 계속 나왔던 작품이 나오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자 2014년도만 하더라도 14년에만 하더라도 와사등 그리고 고고 김종길의 고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그래서 나왔던 시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봐둘 필요가 있죠. 자, 한번 가를 읽어보자. 단편서사시 이야기시라고 하면 되겠다.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 배웠죠. 이마에 우리 오빠와 화로. 달로 밤으로 낮으로 밤으로 왕검이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거리는 낡은 집. 자, 식민지현 시를 그냥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올해 수능에 나온 건 최두석의 낡은 집이야. 2005 수능에는 최두석의 낡은 집이 있어. 2005 수능에는 2015 수능은 요건 2005 수능이고 2015 수능은 B형에서 최두석의 낡은 집이 출제가 되었다. 이용학 씨는 식민지 현실이다.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 손손에 물려줄 은동고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자, 가난한 현실이죠. 은동고시나 산호관자는 자 부와 신분, 양반의 상징이야. 죄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자,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굴소. 자, 항구는 일본 놈들이 이제 수탈을 하고 있는. 자, 항구로 실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항구에다가 세목골을 친다.
일본 놈들이 이제 수탈을 해서 항구로 이동시켜서 배로 뭐 전쟁 물자, 군수 물자 뭐 일본으로도 실어가고 일제의 수탈의 등이 휜 농민을 상징해 늙은 둥굴소 콩을 싣고 다녔습니다.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은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자 일제의 수탈을 상징한다.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일제의 수탈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한다. 털보. 찻길이 놓이기 전. 자 찻길. 그러니까 항구로 더 쉽게 실어대기 위해서 신장로를 놓은 거야. 신장로를. 일본 놈들이 신장로를 놓았다. 부정적 어감이야. 2005 수능 16번 문제인데 자 평화로운 마을을 파괴하여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이 찻길인데 수탈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신장로를 놓은 거다. 찻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자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롭던 시절이죠.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햇살이말 동무는 중마고우를 나타낸다. 중마고우. 자 일본 놈들이 이제 늙은 둥굴소, 소로, 짐승으로 당나귀 이렇게 실어 날랐는데 아예 길을 내버리면 차로 실어 나르면 훨씬 더 수탈하기가 쉬우니까 한국까지 찻길이 놓인 셈이다. 나햇살이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도강줄이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함경도 방언이야 짓도강줄이. 자 반직고리 이런 걸 나타냅니다.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우. 따옴표. 송아지라도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일단 한 사람의 대화는 아니다.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우 라고 이렇게 끝냈고 송아지라도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거기 마을 아낙네들은 자 대화죠.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자 대화를 하고 있는 셈인데 따옴표가 하나로 처리가 됐다. 인물의 육성은 생동감을 줘. 인물의 육성이야 생동감을 준다. 송아지라도 낳았으면 팔아나 먹지. 자식의 출생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가난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차가운 이야기를 자 자식의 출생보다도 생계가 더 걱정이다. 생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극적인 삶이 이 차가운 이야기에 있어요.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는 저럽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속타는 농민들의 심정. 시름시름에다가 세목골을 딱 쳐도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북덜한다.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시름시름 저럽등. 자식이 태어나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있죠. 소주는 왜 마셔? 고통을 잊기 위한 수단.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1층 북덜한다. 자 들은 이야기고 갓주지 이야기와 자 갓을 쓴 주지 스님.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부모님들이 바라지 않은 자식은 갓지주가 와서 잡아간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무서운 전설이 있다. 그러니까 함경도 쪽 이쪽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다 하면 아기들이 보통 울음을 떡 그치잖아. 워낙 무서움의 대상이니까. 근데 호랑이가 뭔지 모르는 아기들은 울잖아. 그러면 얘 딱 꽃감이다 하면 울음을 딱 그치잖아. 그래서 호랑이다 이러면 울고 있는 애가 갓주지다 이러면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야. 그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어린아이마저 삶에 대해 걱정해야만 하는 눈물겨운 현실이 있어요.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자 털보야. 털보가 당나귀 몰고 가서 뭐 장사를 했을 수도 있고 물건을 팔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은 늦은 밤이죠. 그런데 여기서 털보가 죽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영원히 안 돌아온 것이 아니다. 2005 수능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이 내용인데 노란 고양이 울어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이라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작고 소박한 꿈을 키웠다. 털보가 만약에 죽었다면 비극성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죽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오셨겠지. 장에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영원히 안 돌아온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달락에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던 겨울. 자 겨울이야. 세목골 혹독한 현실이 있고 이 집에 살던 7식 소리.
그러니까 털보네 가족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떠났다.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털보네의 야반도주야. 야반도주. 북쪽을 향한 발자국만. 자, 현행맞춤법으로는 발자국이야. 발자국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발자국이고 냉혹한 현실이죠. 가난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냉혹한 현실. 그래서 내 야반도주 이렇게 불러주니까 야밤도주라고 쓰는 녀석들이 있어. 야반이야. 야반도주야. 이거를 야밤 이렇게 쓰면 안 돼. 쓰면 안 된다고. 밤야자는 요거야. 요거. 자,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절체절명, 풍지박산, 정오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아연질색, 포복졸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 환골탈, 퇴 이렇게 적어버린다고. 자, 전부 다 잘못된 말들이야. 고쳐볼래? 절체절명은 뭘로 고쳐? 야반도주가 맞아. 자, 빨리빨리 답변해라오. 절체절명 잘못된 말이야. 뭐로 고쳐? 뭐로 고치냐? 뭐로 고쳐? 아이 똥강아지들이 이거 기본인데 절대절명의 위기 이렇게 고쳐. 절대절명의 위기야. 풍지박산 났다라고 하면 안 되지. 뭘로 고쳐 이건? 그렇지. 나오네 이제 절체절명 저게 어려웠구나. 아연질색은 이건 평가원에 나왔어. 2004년 9월 아연실색. 그 다음 포복 뭐? 포복 절도지. 절도. 졸도 하냐? 웃다가 졸도한 게 아니고 포복절도. 그 다음 요거는 태지. 태. 환골탈태. 이거 좋은 말이야. 환골탈태는 너희들이 추운 겨울을 열심히 공부해서 환골탈태하면 된다고. 그게 일치월장 괄목상대하고 똑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없다 이렇게. 어이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참 어이없다 이렇게 쓴다고. 어이없다 이렇게 쓰면 어이없다. 이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땅콩해양 사건의 조연아 정말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어이없다.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해. 어이없다를. 저게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야. 어처구니가 맷돌의 손잡이야. 어처구니가 맷돌의 손잡이야.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면 맷돌을 돌려 못 돌려? 못 돌리는 거잖아. 맷돌의 손잡이, 어처구니.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어이가 없다. 자, 환골탈태, 포복절도, 아연질색이 아니고 아연실색, 풍비박산, 절대절명의 위기, 그리고 야반도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틀리니까 딱 적어도 야반도주 이렇게 불러주면 야밤도주. 밤에 도만 갔구나 해서 밤자를 꼭 넣으려고 하는데 밤야자야 앞에가. 야반도주. 밤을 틈타서.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자, 만주 쪽이야.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러시아 시베리아 쪽. 이웃 널건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무서운 곳이란 이주한 곳도 상황이 더 나은 곳이 아니라는 의미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거리는 낡은 집. 자, 거기 1년에 삼행에도 마을서 흉집이라고 거리는 낡은 집. 변형된 수미상관이 있죠. 문 열고 들어갔다가 문 닫고 나오는 느낌. 저거 형식적 완결성이야. 형식적 완결성처럼 서사적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자,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는 평화와 풍요가 넘치던 과거야.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그루터기 피폐한 민족인실이다. 글거리 그루터기의 함경도 방언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우라네 꿀벌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일제강점하에 암담한 현실이죠. 계절이 바뀌어도 황폐한 낡은 집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자, 이용하게 낡은 집이었고 2번 문제 가보자. 가를 바탕으로 나의 고향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이다.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치 사실적 사고가 중심이다라는 거. 1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는 농촌 마을 사람들의 요게 틀렸죠.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라도 붙었으면 팔아나 먹지.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자 민심이 자 인심이 시골 인심이 모질다 또는 박하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내 동무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부제를 붙이고 털보의 아들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떨까? 자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나의 동무 이야기 어렸을 때 쌀이말 동무 이야기를 합니다. 3. 향토적 소재를 배치하죠. 사투리를 잘 구사할 수 있는 배우를 섭외해야 됐죠. 글거리, 짓도강줄이, 절읍등 등등. 북방 변경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하면 어떨까? 함경도 방언이란 거 알터이니까 북쪽 접경지역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북방 변경의 삶이야. 내가 고향 골목을 지나가다가 어느 낡은 집 앞에서 자, 회상어 매개체가 된다. 낡은 집은 회상어 매개체가 되죠. 시선이 멎는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카메라에 담으면 어떨까? 카메라. 자, 클로즈업 장면화 초점화야. 장면 집중 초점화라고 보면 된다. 클로즈업이다. 주목 이런 뜻이야. 주목. 장면화 초점화. 주목해라 이런 뜻이야.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내가 직접 체험한 부분에 어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첨가하여 자 간접 인용이죠.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이런 게 간접적인 들은 내용이야. 뭐뭐라고 한다. 일청 북덜한다. 소주에 처한 털보이눈도 일청 북덜한다. 이 집 안방 짓도강줄이 옆에서 첫 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어른들로부터 들은 내용이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제치약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좋아요. 2번 답은 아주 쉽게 1번으로 가면 되겠다. 일치 사실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자 다시 갑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누는 쌓이리. 자 왜 잠을 못 이룰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데 그냥 고향에 눈이 온다가 아니야. 고향집 마늘밭에 구체적인 장소 공간이 나와서 누는 쌓이리. 돈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및 달빛은 쌓이리. 자 달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추녀 밑에 달빛은 쌓이리 이렇게 가죠.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자 아마 강가에서도 멀리 떨어진 그리고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은 외딴 집이네. 완전히 외딴 마을. 고향집 마당귀에 바람은 잠을 자리. 고향집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야. 바람도 잠을 자니까. 자 마늘밭 추녀 및 마당귀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향토적 시어가 있고 리리리자로 끝납니다. 쌓이리 쌓이리 잠을 자리. 절제된 시 형식이야. 간결한 형식 압축적 표현이다. 잠을 자리 의인법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애정이죠. 시적 화자 지금 어디에 있어? 객지에 있어. 객지에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3번 문제 조그만하게 별표치고 가보자. 나의 시적 상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짐작하기 어려운 것 이걸 묻고 있다. 가 화자는 지금 고향이 아닌 타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죠. 화자는 고향이 변하는 것을 자 이걸 알 수 없는 거야. 고향이 변하는 것을 X에 근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에만 맞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화자는 고향이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야겠죠.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은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불편함과 결핍의 상태죠. 고향을 보고 싶은데 고향에 없는 것. 불편함과 결핍이 있어.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고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줄 고향의 어떤 구체적 장소 마늘밭에 추녀 밑에 노는 사이리 달빛은 사이리 구체적 시간의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바람은 잠을 자리야. 자 오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있어. 구체적 장소와 구체적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고향은 바람마저도 곤히 잠든 평화로운 고향이다. 현재의 화자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고향에는 잘 충족되고 있는 거야. 고향에는. 그래서 고향을 떠올린다. 3번 답을 2로 하자.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섬진강 1편부터 뭐 16편까지 연작시가 있다. 감원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보라. 섬진강. 남도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 섬진강의 당당함을 보여주는 어조로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훤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강변에 흐르다 목매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자 섬진강과 함께 남도를 대표하는 강이 영산강이다. 섬진강 영산강.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자 얘들아 그리워 얼싸안고 정도가 어느 정도야? 뼈 으스러지도록 그리워 얼싸안고니까 역동적이고 호탕한 느낌을 주죠. 자 섬진강과 영산강이 남도 전체를 감싸고 힘차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야.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밑줄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자 일행에서 연결해와. 자 일행은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고. 여기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몇 놈? 세모꼴 부정적 존재들이죠.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의 얼굴을 씻고. 자 강물을 퍼내는 행위 위협적인 행위야. 일어서서 껄껄 웃으며. 자 의인법이죠.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띤 무등산이 그렇다고 훤하니 막 끄덕이는 자 긍정과 교감이야. 고갯짓을 바라보며 다시 빗줄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자 일행의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그 다음 지리산 바로 위에 셋째 줄에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다음 밑에서 마지막 삼행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얘들아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가 3번 반복돼. 근데 반복과 가문 섬진강 저무는 섬진강 변형이 있어.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이 자 막대기에 자라서 버릇이 없는 사람이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 자식들이 퍼간다고 말을 강물인가를. 남도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화자의 강한 확신이 있어요. 자 후레 자식은 원래 포로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병자호란이 만들어낸 욕이야. 자 환양녀라고 하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인들 있죠. 환양녀. 그 다음에 이제 포로들이 있어. 포로 자식들. 요게 이제 환양년이라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변질된 거야. 포로 자식, 호로 자식, 후레 자식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서 요게 병자호란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욕설이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최종병기 활 봤지? 마구 끌고 가버리잖아. 그냥 청나라 놈들이 막 이 밧줄 던져갖고 포로들 다 잡아서 아무나 끌고 가. 그래서 이 후레 자식은 포로 자식들이 변형된 욕설이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 거야. 환양년이라고 해서 뭐 보통 뭐 정조를 더럽힌 여자 뭐 이런 개념인데 어쨌거나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 들어갔다가 겨우 돌아온 여인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섬진강 후레 자식들은 여기서 막대기 자라서 버릇이 없는 사람. 남도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반민중적인 세력들일 수 있겠는데 4번 기억의 상징적 의미와 유사한 것을 ABCDE에서 찾아라. 요건 정확하게 2005년 16번 문제야. 적중을 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수능에도 나왔고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 풀게 하면 요걸 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2005 수능이면 벌써 10년 전 수능이니까 이게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고 그랬는데 이걸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지. 자, A는 양반의 상징이고 C는 고통을 잊게 한 수단으로 소주를 먹습니다. D는요.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자식을 그런 자식은 갓을 쓴 주지스님이 와서 잡아간다는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고 5번 무서운 곳, 이주한 곳도 상황이 나은 곳은 아니야. 자, 평화로운 마을을 파괴하여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이 후레 자식들인데 그게 찻길, 일본 놈들이 수탈을 쉽게 하기 위해 놓은 신장로가 된다. 자, 6번 문제, 5번 문제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보기. 김용택의 작품은 현대인이 잊고 지내는 시골의 농촌, 그 중에서도 푸른 폭이나 어머니의 머릿기름 냄새 등으로 출발점을 삼는다. 시인은 주변 사람들 혹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주위의 흔한 사물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공동체에 대한 소박한 소망. 자, 공동체야 3번 선택지에 있어. 공동체에 대한 소박한 소망을 드러내면서도 면면이 이어지는 민중들의 건강한 큰 걸음을 형상화한다. 요게 이제 3번 4번 선택지 관련이야. 또한 농촌에 대한 친근감 넘치는 묘사가 단지 현상 파악에만 그치지 않고 매서운 비판의 눈을 동반한다. 1번 선택지 관련. 매서운 비판의 눈을 동반한다는 것이 김용택 씨가 지닌 소중함이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감상해보자. 1번 가해 섬진강을 후레 자식들이 퍼가도 마르지 않을 강물이라고 표현하여 자, 위협적인 세력의 폭력과 억압에도 위축되거나 굴복되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습니다. 즉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저력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거야. 2번 가해 섬진강을 의인화하여 생명력 있는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맞습니다. 시적 대상의 강한 생명력과 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퍼가도 끊기지 않고 보여 흐른다. 그을린 이마 환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자, 의인화된 존재야. 상처받은 민중을 위로할 수 있다. 3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많아. 가해 섬진강에 대해 나의 지리산이 질문을 던지고 다의 무등산이 맞장구 치는 모습을 통해 그렇다고 훤한 이마 끄덕입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에 대한 시인의 소망을 드러냅니다. 자, 공동체 별표 연대감 유대감 공동체 의식이야. 지리산이 껄껄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노을 띈 무등산이 훤한 이마 끄덕이죠. 자, 산들이 이렇게 섬진강에 대해서 교감, 긍정해주는 의인화된 모습이 나타나. 3으로 간 녀석들이 일부 있고 4로 간 녀석들이 가장 많아. 나의 지리산이 일어서서 껄껄 웃는 모습을 통해서 민중들의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섬진강이나 지리산이나 무등산이나 건강한 모습, 건강한 큰 걸음. 자, 근데 5번 선택지를 읽으면 1, 2, 3, 4에서 걸린 게 있다 하더라도 5번까지 가봐. 그러면 터무니없는 선택지가 나와. 다의 무등산의 노을 띈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표현하는 거죠.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 X에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 X. 아름다운 저물녘의 자연 풍경. 그래서 5번 답을 O로 하면 되겠다. 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제 1번 문제야. 1번, 4번. 덜어 5번. 그리고 덜어 3번도 워낙 짧은 시니까 정보가 없다고 판단해서 틀리는 사례들이 있어. 자, 1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가다 모두 토속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다 모두다.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환기시킨다. 맞죠? 3번의 5번 선택지도 여기서 나오고. 자, 가에 방언들 많으니까 나는 마늘밭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아직도 다리가 없는 마을이야. 다리. 고향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는 깊은 마을. 멀리 떨어진 마을. 다는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공간의 구체적 모습을 환기합니다. 맞다. 2번 나다에는 의인화를 통해서 바람은 잠을 잡니다. 나. 다. 자, 지리산이 얼굴을 씻고 껄껄 웃으며 무등산이 훤한 이마 끄덕인다. 대상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꽃등도 달아준다. 섬진강.
섬진강 의인화된 존재. 3번 나의 자연물은 고요한 정서를 환기시킵니다. 바람도 잠을 자지요. 타의 강물은 역동적이고 호탕한 느낌을 줍니다. 됐죠?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봉투 가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자 4번 가보자. 나는 동일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리리리자로 끝나 노는 사이리 달빛은 사이리 바람은 잠을 자리. 고향의 정서를 강조하면서 운율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는 동일억구의 변화를 주면서 동일억구의 변화를 줬다.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3번 나와. 가문 섬진강, 저문은 섬진강. 변화를 주면서 시상전개 맞습니다. 3번 선택지는 이제 느낌을 물었는데 자 나의 자연물에 비해서 다의 강물은 역동적이고 호탕한 느낌을 준다. 라는 것은 느낌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 제시문에.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봉투 가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야. 자 1번에 1, 2, 3, 4 다 맞다. 5번가 가는 산문적으로 진술하여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 자 정서의 직접적 표출이 틀렸는데 자 3조차에서 우리가 농무 네 구절 이렇게 적어도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게 직설적 표출이야.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건 정서의 직설적 표출이야. 그런데 이용하게 낡은 집은 나의 정서보다는 지금 내 동무가 처한 상황, 일제치하 유랑민의 비극 등 정서가 이야기 속에서 묻어나는 거지. 자 3조차에서 우리 지난주에 농무 요걸로 꼭 기억을 해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가는 산문시는 아닙니다. 가는 산문시는 아니야. 그래서 산문적으로 진술하여라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그거야. 이야기시라서 그래. 서사가 있어서. 적어도 서사가 있다. 이야기시다. 단편서사시다. 단편서사시. 이것 때문에 이제 산문적으로 진술하여 이랬는데 세목골 쳐놔. 이것도 운문문학이야. 산문시마저도 운문문학이야. 그래서 가는 산문적으로 진술하여 부분은 100%딱 들어맞는 선택지는 아니야. 맞는 건 아니고 산문적으로 진술한 시는 산문시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산문시도 운문문학이라는 거를 알아두도록 하고 확실하게 틀린 건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여가 틀렸다. 산문적으로 진술하여도 완전히 맞은 게 아니다. 다만 산문적인 느낌은 준다. 왜? 서사가 있다. 적어도 산문적인 느낌을 주기는 해. 산문적인 느낌을 준다. 근데 산문시가 이제 산문적으로 진술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문시도 운문문학, 가도 운문문학이야. 시니까 자유시죠. 가는. 자 그래서 5번은 그 정서를 직접적으로 진술, 직접적으로 표출 100% 틀렸고 산문적 진술은 반반이다. 딱 맞는 선택지도 아니고 산문적인 느낌이 드는 이야기시다. 이렇게 정리하자. 나는 압축과 생략으로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잠 이루지 못하는 밤. 여기에 이제 불편함과 결핍의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1번 답을 5로 하자. 자 해설지가 이제 5주차에 있어.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5주차 뒤에 해설지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복사를 해줬으니까 그 해설지를 봐봐. 넘겨다 보면 시적 상황, 함축적 의미와 이해, 정서와 태도 그리고 자 해설지 봐봐. 해설지 줬던 거. 자 시적 상황의 이해 그 다음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 그 다음에 정서와 태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잘 정리를 해야 돼. 자 반드시 미리 풀고 수업을 들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이제 문법이나 독서 비문학도 중요하고 저 뒤에 7쪽부터 있는 실전 문제는 요게 이제 마무리 필살기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미리 대비를 하자. 마무리 필살기를 잘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자 다음 6번부터도 이제 풀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